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손이나 손가락이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손이 거칠어졌다거나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하는 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바로 당뇨병의 전조 증상입니다. 당뇨병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우리 곁에 너무나 가까이 있는 질병입니다. 한국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대한민국 내 당뇨병 환자와 예비군을 합치면 약 6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숫자죠. 하지만 더 무서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자신이 당뇨병에 걸렸거나 그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뇨병은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우리 몸을 갉아먹는 병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첫 신호는 손과 같은 작은 부위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놓치면 당뇨병이 진행되어 실명, 심부전, 심지어 다리 절단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위험도 커집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당뇨병의 전조로 손에 나타나는 8가지 변화를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당뇨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더 건강한 삶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배워갈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자신의 손에 작은 변화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손은 매일 사용하는 신체 부위인 만큼 그 변화에 주목하면 큰 병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당뇨병이 손에 남기는 흔적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왜 당뇨병의 전조가 손에 나타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은 혈당이 오랫동안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서 혈관과 신경에 손상을 입힙니다. 특히 손과 발 같은 말단 부위는 미세혈관과 신경이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어 고혈당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습니다. 손에는 수많은 신경이 섬세하게 얽혀 있어 감각과 움직임을 정밀하게 조절하죠. 하지만 고혈당이 계속되면 이 신경들이 서서히 손상되면서 감각이 둔해지거나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혈관이 손상되면 혈액순환이 나빠져 피부와 근육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손에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당뇨병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세포의 회복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작은 상처나 염증이 쉽게 낫지 않고 감염에 취약해지죠. 이러한 변화는 손에 눈에 띄는 형태로 나타나며 이는 당뇨병이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평소 무심코 사용하는 손에서 느껴지는 작은 이상은 큰 병을 예방할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당뇨병이 손에 남기는 8가지 신호를 소개해드릴게요. 자신의 손과 비교하며 주의 깊게 확인해보세요. 첫 번째로, 손의 저림이나 따끔거림입니다. 당뇨병이 가까워지고 있을 때 가장 흔히 느끼는 증상 중 하나는 손에 느껴지는 저림이나 따끔거리는 감각입니다. 처음에는 혈액순환이 잠깐 안 된 걸까, 또는 손을 너무 많이 써서 그런가, 라고 가볍게 넘기기 쉽죠. 하지만 이 저림은 고혈당으로 인해 신경이 손상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손의 신경은 매우 민감해서 혈액이나 영양 공급이 부족해지면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고혈당으로 혈관이 손상되면 손의 신경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이 전달되지 않아 이상 감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밤이나 새벽에 이 증상이 강하게 느껴질 수 있고 심하면 잠을 방해할 정도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 저림을 방치하면 만성화되어 감각이 점점 둔해지고 물건을 잡거나 힘을 주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진행되면 부상을 당해도 통증을 느끼지 못해 감염이나 염증이 악화될 위험이 커집니다. 이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한번 진행되면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손의 저림이나 따끔거림을 단순한 피로로 치부하지 마시고 혈당 검사를 통해 조기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손의 뻣뻣함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또는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있다가 손을 움직이기 어려운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손이 뻣뻣해져서 주먹을 쥐거나 펴는 게 부자연스럽다면 이는 당뇨병의 또 다른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혈당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체내 단백질이 변성되어 관절과 힘줄이 단단해지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손을 움직일 때 부드러움이 사라지고 특히 아침에 손이 굳은 듯한 느낌이나 손가락이 잘 안 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혈액순환 저하와 신경 손상이 더해지면 뻣뻣함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불편함으로 시작되지만 진행될수록 물건을 쥐는 힘이 약해지거나 세밀한 작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추를 잠그거나 젓가락을 사용하는 등의 일상적인 동작이 점점 힘들어질 수 있죠. 이런 변화는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특히 나이 탓이겠지 라며 무시하면 당뇨병 발견이 늦어져 합병증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손의 뻣뻣함이 자주 또는 오래 지속된다면 혈당 수치를 점검하고 당뇨병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상처가 잘 낫지 않는 문제입니다. 손에 생긴 작은 상처나 그 김이 유난히 오래 낫지 않는다면 이는 당뇨병의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혈액순환이 원활하고 면역세포가 상처 부위로 모여들어 며칠에서 일주일 안에 피부가 재생됩니다. 하지만 고혈당 상태에서는 혈액이 끈적해져 미세혈관을 잘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상처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해 회복이 느려지죠. 게다가 당뇨병은 면역력을 떨어뜨려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백혈구의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작은 상처도 쉽게 감염되고 염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내과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의 약 20%가 상처 회복 지연으로 인해 감염 위험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무서운 점은 이를 방치하면 상처가 만성화되거나 심하면 폐혈증 같은 심각한 상태로 악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손의 상처가 늦게 낫는다면 나이나 피로 탓으로 돌리지 말고 혈당 수치와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자, 이제 당뇨병이 손에 남기는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신호를 이어서 알아볼까요? 손은 우리의 일상에서 늘 사용하는 부위인 만큼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건강에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조기에 알아차린다면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당뇨병은 점점 더 흔한 질병이 되고 있지만 다행히도 조기 발견과 생활 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소개할 증상들을 자신의 손과 비교하며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네 번째 신호는 피부의 건조함입니다. 혹시 손이 자꾸 거칠고 갈라지거나 핸드크림을 발라도 쉽게 나아지지 않는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겨울철 건조함이나 단순한 피부 문제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건 당뇨병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혈당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우리 몸은 과도한 혈당을 배출하기 위해 소변을 자주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몸의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마치 만성적인 탈수 상태에 가까워지죠. 특히 손과 같은 말단 부위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수분 부족의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게다가 고혈당은 피부의 대사 기능을 떨어뜨려 각질층이 두꺼워지거나 갈라지기 쉽습니다. 손가락 끝이 자꾸 갈라지고 아무리 보습제를 발라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피부과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의 약 30%가 피부 건조와 관련된 증상을 겪는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점은 건조한 피부가 갈라지면서 작은 상처가 생기고 이 상처가 감염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피부는 우리 몸의 건강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손의 건조함이 계속된다면 그냥 겨울 탓이겠지 라며 넘기지 말고 혈당 수치를 점검해 보세요.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방아쇠 손가락, 즉 손가락이 뻣뻣하게 걸리는 증상입니다.
손가락을 구부리거나 펼 때 딸깍 소리가 나거나 움직임이 부자연스럽게 걸리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특히 아침에 손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고 억지로 펴면 마치 스프링이 튕기듯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증상은 방아쇠 손가락이라고 불리며 당뇨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고혈당 상태에서는 체내 단백질이 당과 결합해 딱딱해지는 방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 손가락의 힘줄과 힘줄집이 영향을 받아 염증이 생기고 움직임이 제한되죠. 여기에 혈액순환 저하가 더해지면 힘줄에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가 부족해 염증이 오래 지속됩니다. 일반적인 방아쇠 손가락과 달리 당뇨병과 관련된 경우는 치료가 더 어렵고 만성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50대 직장인 김민수 씨는 손가락이 뻣뻣해져 글씨를 쓰기 어려워졌다고 병원을 찾았다가 당뇨병 전 단계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손가락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럽거나 아침마다 걸리는 느낌이 든다면 단순한 관절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혈당 상태를 점검해보는 게 좋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고 필요하면 전문의를 찾아 상담하세요. 여러분의 손가락이 보내는 작은 신호가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6번째는 손톱이 약해지고 쉽게 부서지는 문제입니다. 손톱이 자꾸 갈라지거나 두꺼워지거나 얇아져서 쉽게 부러진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톱은 피부의 연장선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혈액을 통해 충분한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뇨병이나 그 전 단계에서는 고혈당으로 인해 혈액순환이 나빠지면서 손가락 끝까지 영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손톱을 구성하는 케라틴과 미네랄이 부족해 손톱이 약해지고 부서지기 쉬워집니다. 또한 당뇨병은 피부와 손톱의 수분을 빼앗아 유연성을 잃게 만듭니다. 손톱이 갈라지거나 하얗게 변하고 새로 줄무늬가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불어 면역력 저하로 인해 손톱 주변에 곰팡이 감염, 즉 백성균이 생기기 쉬워 손톱의 모양이 변형될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40대 주부 이지영 씨는 손톱이 자꾸 갈라져 미용실에 자주 갔지만 나아지지 않아 병원을 찾았다가 혈당 수치가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손톱의 변화는 단순히 외모 문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건강 경고일 수 있습니다. 손톱이 약해졌다면 그냥 영양 부족이겠지 라며 넘기지 말고 혈당 수치를 확인해 보세요. 손톱 하나라도 건강을 지키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뇨병이 손에 남기는 4번째부터 6번째 신호를 알아봤습니다. 이 신호들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SOS입니다. 여러분의 손이 보내는 메시지를 무시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손을 살펴보세요. 혹시 건조함, 뻣뻣함, 손톱 변화 같은 증상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당뇨병이 손에 남기는 마지막 2가지 신호와 이를 종합한 마무리를 함께 살펴볼까요? 지금까지 손에 나타나는 작은 변화들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당뇨병이라는 큰 질병의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아봤습니다. 한국에서 당뇨병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다행히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충분히 예방하거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2가지 신호는 특히 일상에서 쉽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이니 자신의 손을 떠올리며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더 건강한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7번째 신호는 손이 유난히 차가운 증상입니다. 겨울철 춥거나 에어컨 바람이 강한 곳에서 손이 차가워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계절이나 온도와 상관없이 손끝이 늘 차갑게 느껴진다면 이는 당뇨병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혈당 상태가 계속되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특히 손가락 끝 같은 말단 부위는 혈액이 잘 도달하지 않아 차가움이 지속되죠. 이는 혈액이 제대로 돌지 않는다는 몸의 경고입니다.
더구나 당뇨병은 자율신경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율신경은 혈관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해 체온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기능이 손상되면 혈액순환이 더 어려워져 손이 계속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한국내분비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의 약 25%가 말단 부위의 냉감 증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점은 이 차가움을 방치하면 혈액순환이 부족해 피부나 손톱에 영양이 공급되지 않고 상처나 감염이 쉽게 악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대구에 사는 60대 박영애 씨는 손이 늘 차갑고 저린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당뇨병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손의 차가움을 체질 탓이나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말고 자주 또는 1년 내내 지속된다면 혈당 수치와 혈액순환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따뜻한 손은 건강한 몸의 시작입니다. 8번째이자 마지막 신호는 악력 저하입니다. 병뚜껑을 여는 게 힘들거나 장바구니를 들 때 예전보다 무겁게 느껴지거나 물건을 자꾸 떨어뜨린다면 단순히 힘이 약해진 걸로 치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당뇨병의 진행을 암시하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혈당은 말초신경을 손상시켜 손의 근육에 정확한 신호를 전달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 힘을 주는 동작이 어려워지고 악력이 점점 약해지죠. 또한 혈액순환이 나빠지면서 근육의 영양과 산소가 부족해지면 근력이 약화되어 악력 저하가 가속화됩니다. 악력은 단순히 손의 힘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한국스포츠의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악력이 약한 사람은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위험이 더 높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에 사는 50대 회사원 최연우 씨는 최근 물건을 자주 떨어뜨려 병원을 찾았다가 혈당 수치가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나이 들었다고 치부하기 쉽지만 사실은 몸 전체의 대사와 혈관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작은 물건을 쥐는 힘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8가지 신호를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의 손이 보내는 메시지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당뇨병이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첫째, 손의 저림과 따끔거림은 신경 손상의 초기 신호입니다. 둘째, 손의 뻣뻣함은 혈액순환과 단백질 변성으로 생기는 문제입니다. 셋째,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건 혈액순환 저하와 면역력 약화 때문입니다. 넷째, 피부 건조는 만성적인 수분 부족과 대사 저하의 결과죠. 다섯째, 방아쇠 손가락은 힘줄 염증과 혈당 문제로 나타납니다. 여섯째, 약해진 손톱은 영양 부족과 혈액순환 문제를 보여줍니다. 일곱째, 차가운 손은 혈관과 자율신경의 손상을 암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악력 저하는 신경과 근육의 건강 악화를 뜻합니다. 이 모든 신호는 우리 몸이 보내는 SOS입니다. 한국에서 당뇨병은 약 600만 명이 겪고 있는 흔한 질병이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손을 내려다보세요. 혹시 이 신호들 중 하나라도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행동을 시작하세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당뇨병을 예방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서는 무료 혈당 검사 캠페인이 자주 열리니 가까운 보건소를 찾아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손이 보내는 메시지를 무시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건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건강한 손, 건강한 삶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